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무역 분쟁 얘기를 올해 6월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이 이제 멕시코하고는 합의를 좀 한 상황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오늘 특별히 좀 마련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트럼프가 뭐 가벼운 상대부터 상대해가지고 한 명 제꼈습니다. 멕시코하고 타결을 이뤄내서 그 자체보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들의 우려였는데 그런 우려를 좀 덜어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뭐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우리가 북미 시장을 전제로 했을 때 생산 기지로 많이 쓰고 그렇죠. 있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뭐 근데 당장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다시 집중하겠다. 대중 협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대중 공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에 다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텐션이 결국 뭐 그렇게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뭐 만들어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산으로 이걸 다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원산지 규정을 좀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향후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자기 편 챙기기, 그러니까 과거의 나프타, 이제는 새로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삼각의 어떤 그 자유무역은 조금 더 공고하게 또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네. 곧 아마 뭐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출정식 하거든요. 네. 뭔가 전리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중국하고는 뭐 아직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죠? 네. 들고 와서 이렇게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 잘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본다면요. 어쨌든 메인은 중국하고 협상인데요. 당장 이제 이달 말에 있을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에 관해서 기대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G20이요? 지난 한 사실 2008년 이후에 계속 쭉 지켜보셨겠습니다만 G20이라는 것이 어떤 기존의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할까지는 또 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의지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한데 모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G20 전체 회의는 그렇지만 이제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돌파구를 찾느냐. 네.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IMF 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무역 전쟁의 또 피해 이것이 경제 성장률 세계 성장률이든 미국 성장률을 많이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시진핑 회동이라든지 이것들을 성사시킨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미 2분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경제 지표들을 조금 늦게 종합을 하게 되는데 2분기 들어서 뭐 PMI나 이런 쪽에서 엿볼 수 있는 경기의 어떤 하향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G20의 뭐 다른 국가들에서야 당연히 이제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고 장벽을 없애자는 얘기 많이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뭐 들어먹질 않으니까 문제고요. 제가 이제 6월 초에 안 그래도 5월 말에 이제 관련된 글을 쓰면서 봤더니만 G20 정상회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보니까 그 당시에 의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은 뭐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한 국면으로 가면서 최근에 금 가격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좀 더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달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것은 달러에 대해서 강세, 약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무역 분쟁,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일견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주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위안화 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안화 약세로 가게 되면 또 환율 조작국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환율 향방도 어느 쪽으로 갈지 점치기가 어렵고 달러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움직 하락폭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달러만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금 수요 촉발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달러보다 때때로는 더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는 엔화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사실 국내에 또 근래 좀 경제 위기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현실화 가능성은 대체 높지는 않지만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좀 커져 있는 상황 아닌가. 실물 경제 흐름은 못 따라가는데 글로벌 신용 사이클은 어떤 정점에서 이제 다운턴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물론 이것이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과 이제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위기설을 낳으면서 금 가격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이고 가격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금을 사시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은행 가서 골드바 사시면 폼은 나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또 그거 보관하려고 소형 미니 금고도 또 사야 되고요. 그 사지 마시고 거래소에 KRX에 금 현물이 상장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암당 거래할 수 있어서 5만 원 좀 넘었더군요. 그걸 사시면 여러모로 이제 비용이나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미국은 당장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그 가능성들, 추이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음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장 인하는 아니더라도 성장이라든지 물가 장기 금리 그 점도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좀 전망이 하향하는 그런 것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는 올해 3회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가 조금 과도한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차근차근 이제 인하의 어떤 그 수순 행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예측하면서 금리를 2차례 정도 혹은 3차례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인상했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인하 쪽으로 2차례 내지 3차례를 내릴 수 있다는 정황까지 왔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5월에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은 조금 6월엔 괜찮아지는 걸까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요. 뭐 두 가지 큰 변수가 역시 금리 통화 완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무역 갈등인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은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기대들이 사실 국내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더 확산되는 흐름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반대로 환율 아니 무역에 대한 분쟁, 무역 분쟁 부분은 좀 일단 G20 확인을 하고 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의 행보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사실 나올 것이 뭐 좀 개인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상회의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불거져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구도들 이런 것들도 좀 찬찬히 짚어가면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 말고도 또 유로존의 불안감이라든지 뭐 브렉시트 우려감이라든지 유로존의 경기 우려라든지 걱정은 사실 찾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후 이제 하반기 좀 주목해야 될 대내외 변수들 핵심적인 거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고 가세요. 하반기 길게 보면 이탈리아 위기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것은 위험성으로는 계속 잠복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점점 이제 브렉시트와 좀 비슷한 모양새가 되어가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로존의 어떤 재정 규율과 더 이상 이렇게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뭐 미국발 어떤 금리 인하, 금리의 어떤 하향 흐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예외더라고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하나 있고 조금 더 짧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외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좀 관심사인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1,100원대 후반대 계속 유지하는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의 어떤 절상 기대, 원화의 절상 기대에 기반한 채권 또 주식 투자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은 또 뭐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반적인 구조라든지 또 산업의 변화들, 궁금한 것들 또 개인적으로 여쭤볼 일은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들 점검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